자, 2차 곡선 기본 개념 두 번째 타원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그림은 타원의 기본 개념 그림이라서 정의를 표현한 거라서 한번 넣어두었습니다.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이 타원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자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맞췄던 문제죠. 그때 f 값이 뿔마 3인 경우에 대한 작은 원, 큰 원이었는데 뭐 기호 조금 표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해서 이 부분의 반지름 P의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 O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R1이다. 자, 큰 원의 중심이 어디쯤?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건 O'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O'에 대해서 O'부터 여기까지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뚫고 나가면 O'의 반지름을 R2라고 표현을 합시다. 기록을 해볼게요. 원 O의 반지름을 R1, 그 다음에 O''의 반지름을 R2, 원 P의 반지름을 R. 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점선 부분이 R이기 때문에 O'-P의 길이는 큰 반지름 R2에서 P1의 반지름 R을 뺀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OP의 길이는 작은 반지름 R1과 움직이는 원 P에 대한 반지름 R로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OP는 R1 R O'-P는 R1 빼기 R.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OP 더하기 O'-P는 잠깐만, 어디 R2? OP 다시, 여기 R2죠. 오타가 있네요. R이 없어지고 R1 더하기 R2다. 이 R1, R2는 정해져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점 원 O의 중심과 O와 O'-의 중심에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하니까 이 중심들이 타원에서 초점의 역할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R1과 R2로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림이 좀 안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타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나는 이 성질을 꼽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O의 내부의 한 정점을 F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F는 정점입니다.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고정점입니다. 원의 중심도 고정이겠죠. 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위의 임의점은 P다. P는 움직입니다. P는 원위를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고정된 점, 중심 아니에요. 고정점 PF랑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끄으면 반지름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교점, 반지름하고 만나는 점 X.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PF의 수직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이면 아마 X랑 F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고 PX나 XF도 같은 길이를 가질 테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F, 교점의 이름을 라지 X.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수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OP는 원의 반지름, 정해져 있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OP는 반지름이고요. 알려져 있는 일정한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OP는 OX 더하기 XP인데 수직 이등분선 덕분에 XP가 XF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P가 움직이면 X도 움직이죠. 고정된 점은 아닙니다. 움직여 다닐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고정된 점 O와 고정된 점 F까지의 거리 합이 OP로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타원 합, 장축은 여전히 반지름이 되겠죠. OP, 큰 원의 반지름이 된다. 자, 타원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타원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복습한다 그러면 타원에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 그러면 접선에서 그 타원에서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초점에서 소리나 빛을 반사하면 반사되어서 반대편 초점으로 간다라는 성질은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타원 위의 점이라 그랬어요. 이 지금 색칠된 부분이 타원 위의 점이라 그러면 초점 O와 F가 초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고정점 OF가 초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OF에서요, O에서 빛을 쏘아볼까요? O에서 X로 빛을 쏘았더니 반사되어서 F로 가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두 각은 같죠? 그렇다면, 원래 O에서 X를 지나서 빛을 쏘면 P로 향할 텐데, 이등변 삼각형에 각이 같다고? 입사가 반사가 생각하면 여기도 각이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L의 실체를 조금 알 수가 있겠죠. X가 떠다닐 때, 딱 이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타원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L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접선, 이어야지만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F로 반사되어서 튀어나가겠죠. 그렇다면 타원은 어떤 형태 정도 될까?
이걸 접선으로 가지는, 그 다음에 O와 F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니까 아마 그림이 정말 안 예쁘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가 움직여 다니면 저기가 접선이 된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이걸 그려보면 주황색 그림이 좀 삐뚤하네. 자, 이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작도를 하게 되면 타원이 된다인데, 나중에 배우게 될 쌍곡선과 구별하게 되면요, 내부라는 거, 내부에다가 정점 잡은 다음에 수직이동수 긋고 반지름이랑 만나는 거 하게 되면 타원이 됩니다. 쌍곡선에서 보게 되면 외부점이 나올 겁니다. 그 차이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그림은 타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 그림은 타원에 대한 자취를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고정점 두 개가 초점이 되고, 그 수직이등분선은 접선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동점은 이동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X가 바로 타원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자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금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L이 접선일 때 반사돼서, 왜 접선에서 반사되면 반대편 타원으로 갈까에 대한 것을, 이런 아까 기하학적인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단거리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 반사가 되어서, 빛이 반사가 L에서 되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접선을 들러서 가는 F'에서 F까지 가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F에 대한 대칭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점으로 이게 연장해서 갈 때 F'에서 F까지는 직선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요 대칭점과 직선이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이 접선 위에 다른 점을 잡아보면 이 부분에서는 빛이 반사될 때 최단거리가 아니다. 접점에서만 최단거리가 된다라고. F'에서부터 F2'까지가 직선이 되어준다면 반사되었을 때 F로 가는 최단거리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타원은 기본 정의가 뭐냐 그러면, 초점에서부터 R까지 거리는 장축으로 일정하죠. 그럼 타원 밖의 점 Q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합은 항상 더 큽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야기로는 타원 내부의 점에다가 이렇게 합을 해보면 장축 기준이 되는 2A보다도 작겠죠. 그래서 일단 Q, 외부점 Q까지의 거리는 타원 위의 점까지 거리보다는 조금 더 길 것이다 라는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R은 타원 위의 점이니까 그 접점하고도
접점도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R 대신에 뭐 P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 합은 항상 이것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겠죠.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F-에서 F까지 갈 때 Q를 거쳐가는 것보다는 F-에서 F를 갈 때 P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짧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외부점 Q보다는 접점 위의 P일 때가 더 작다라는 거죠. Q는 외부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접선 중에서는요, P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외부점이잖아요. 그 중에 한 예를 Q로 들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외부점보다는 뭐가 접점일 때가 F-에서 F를 갈 때에 대한 최단거리다. 최단거리라는 것은 직선이어야지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직선을 여기서 데리고 올라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선에서 접점이 아닌 외부점에서 거리의 합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타원 위의 점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요. 타원 위의 점 중에서도 접점까지 거리는 타원의 정의는 같습니다. 합은 항상 일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접점 위에 수많은 점 Q 중 Q 아무거나 잡았을 때 거리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접점일 때가 최소다라는 거죠. 외부점보다는. 당연하죠. 그러면 최소가 된다? F-에서 F까지 가는데 P를 지나서 가는 것이 최소가 된다고? 최소가 된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F-PF가 F2-네요. 여기 안 적었네. F2-가 직선이라는 사실과 같은 말이잖아요. 세 점을 이었을 때. 그러면 이게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직선이고, 그 다음에 F-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기에 대칭점이니까 직선이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꺾었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은 같을 테고, 맞나요? 여기랑 같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입사각 반사각이 최소가 되면 직선이 되니까 F2-P L 이름이 없네요. 여기를 Q로 잡아줘야 되나? F2-P Q 각이랑 대칭점이니까요. F, P, Q 이 각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막꼭지 각으로 F2-PQ랑 막꼭지가 또 실수적 Q가 있습니다. F2-PQ랑 F-PQ 여기가 살짝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분만 여기를 세타3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낫겠다. 자, 대칭점이니까 세타3랑 세타1은 같습니다.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타3랑 세타2는 같습니다. 막꼭지각으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타1과 그림에서 있는 세타2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접선에서 반사되어서 가는 입사각 반사각 개념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사된 후 다른 초점을 향해 진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림이 좀 예쁘지가 않아요.